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임승수의 좌변기. 호랑이와 곰, 쑥과 마늘 먹으면서 누가 오래 버티나. 곰이 버티기 성공해서 우리 한민족이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는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일주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었다. 이거는 고지고대로 믿는 분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시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유행위를 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가 실하고 어디까지가 설화인가. 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는 신화와 전설로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주 흥분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조선, 그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매의 눈으로, 좌측의 눈으로 디벼주실 분 모셨습니다. 임승수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부담스러운 주제에 사실 고조선 문제는요. 아니, 제가 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렇죠. 제가 자진납세했죠. 사실 제가 이 고조선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저도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을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 네. 제가 원래 이제 이 고조선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된 것은,
그 김상태라는 저자분이 쓴 이제 책 제목이 엉터리 사학자, 아하. 가짜 고대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제가 잘 아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관심 있게 보다가 읽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고 사학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인데 네네. 우연히 집안 족보 같은 거 정리하다가 옛날 고대사에 살짝 관심을 가지게 돼서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이게 있으니까 네. 그냥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혼자서 완전 이제 서로 학맥으로도 얽혀 있지 않고 완전 객관적인 눈으로 양쪽을 한번 대조해 본 거고 그 기나긴 어떤 자신의 이제 고민을 이제 비전문가로서 외부인으로서 정리해 놓은 거라서 자기가 이제 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이걸 읽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 얘기로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고조선 문제를 접근하려면 환빠와 식빠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환빠는 이제 환단고기. 그렇죠. 그리고 식빠는 뭡니까? 식민지빠. 아. 그러니까 식민사학이죠. 식민사학.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학. 네네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대사를 특히 많이 왜곡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병도 사학. 예, 그렇죠. 특히 서울대 학맥이 다 그쪽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병도 씨 자체가 예. 일제시대 그 학풍을 이어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인데 이제 이 책이 워낙 두껍고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방송용으로 부적절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분과는 또 다른 한 분 책을 또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바로 오늘 소개드릴 책, 그 고조선 사라진 역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분이 또 비전문가입니다, 역시. 네. 성함이 성삼재. 예, 이분은요, 여러분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18대. 그렇습니까? 예, 18대. 그리고 지금 또 어디 한 자리 꿰차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교원소총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또 맡고 계세요. 음. 승승장구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 책이 또 동아일보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뭐 이 책의 내용에 적어도 관해서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고 이분 또 굉장히 이력이 독특해요. 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뭐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네. 이 또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제35회 행정고시 합격해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대학교 교육인적 자원부 등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2001년에 이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의 실무반장을 맡았대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가까이서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자료를 많이 조사하다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교과서 바깥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역사를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대책반으로 이분이 일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대요. 이 거창에서 올라온 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제야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네네. 이 거창에서 올라온 이 어느 할아버지는 이 평생 연구한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고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광주의 어떤 현직 교사라고 하는 분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제 벌써 기원전 15세기 이전에 제작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세기에 시작되었냐고 나오냐면서 나무라기도 네. 했대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그 이전에 500년도 더 전에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리고 이 고딩은 또 엄청난 고딩이에요.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요, 이 국사 교과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항의를 했대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이제 기원전 2333년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보통. 네네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가 성립되는 시기를 청동기 시대부터 잡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10세기다. 그럼 고조선이 국가인데 기원전 2333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청동기는 기원전 10세기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맞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그러면 우리가 그 부족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인가? 예, 예. 네네. 네. 사실 뭐 오늘이 아니라 이건 다음 시간 정도에 다룰 거긴 한데 사실 세계적으로
청동기가 아닌데도 엄청난 문명을 이룬 나라 문명이 많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 청동기를 모르는 석기 문명을 가지고 그렇죠. 거대 국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철진한 학문적 성과라고 하든지 조금 발레들이 많은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성삼재 씨는 이런 의문들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조선이라는 어떤 이 거대한 고대사와 이제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 고조선이라는 분야가요, 완전 다빈치 코드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성삼재 씨가 쓴 이 고조선, 네. 사라진 역사. 이 책이 제가 집에 있는데, 보니까 2005년 10월에 출간된 책인데,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은 13쇄를 찍었더라고요. 와. 많이 찍은 책이죠. 그러니까 1쇄가 그 당시에 몇 권, 한 5,000권 찍었나요? 네, 보통 초판은 한 3,000권 찍었는데, 그 네. 뒤로는 이제 보통 1,000권씩 찍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네. 만 몇천 권 정도. 물론 이제 많이 나가긴 책이긴 하지만, 제 책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은 20세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와. 그럼 2만 권 이상이 팔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한 3만 권. 네. 아, 네. 저한테는 좀 제가 안 되는 책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야, 예. 자, 일단은 고조선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조선인 거죠, 조선. 조선이죠. 이제 네. 고자를 붙인 거는 이후에 조선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 고자를 붙인 건데, 네. 이 고조선 문제에서 가장 이 논쟁점인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나. 이게 네. 정말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는 이 수백 년간 한국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네네.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에, 지금 북한에 있는 대동강 유역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이 대동강 중심설이 있고요. 만주의 요동, 랴오둥이죠. 네. 요동반도 그 요동지방에 중심지가 있었다는 요동 중심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영토가 좀 넓어지는 거죠.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요서 중심설. 저 어렸을 때는 대동강 유역이라고 배웠어요. 아, 대동강 유역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네. 한사군이 거기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또 요동에 있다가 후기에는 대동강으로 오그라들었다고 하는 이 중심지 이동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 이 대동강 중심설로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위 환단고기 같은 류에서는 그게 아니라 저쪽 중앙아시아 쪽이 있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유라시아 넘어가죠. 대륙이 있었다. 예.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 좀 과도한 것 같고 네. 그것은 전 세계를 우리가 경유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중심지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한사군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 한사군이 뭔지를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중국 사세에 보면요, 이 중국 한나라랑 이 위만조선, 이 위만이 통치한 고조선이죠. 이 위만조선과 전쟁이 끝난 후에 고조선의 그 옛 영토에다가 4개의 군, 한나라가 9년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행정구역에 맞춰서 4개의 군을 설치했대요. 그게 한사군인데,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이다 해서 한사군인데,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 이렇게 설치했다고 네네. 하는데, 만약 이 한사군이 요동지방에 있었다. 요동지방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한나라는 고조선 전체를 점령한 게 아니라 고조선이 큰 영토 중에 일부만을 점령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조선의 문화와 전통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 한사군이 대동강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 얘기가 받아들여지면 이 고조선은 쉽게 얘기하면 그때 망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극명하게 갈리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조선의 국경 역할을 했던 폐수, 한자로 폐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폐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고조선의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왕검성이라고도 하고 왕험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폐수와 왕험성의 위치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살수하면 청천강이라고 하는 예. 얘기가 있어서 관감천의 예. 살수대첩, 을지문덕인가요? 참 그렇죠. 을지문덕의 그 살수대첩은 청천강이다 그랬는데 폐수는 대동강이다. 대동강이다. 아니면 중국에 있는 무슨 강이다. 네네네. 뭐 이게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왕험성과 폐수의 위치에 대한 논쟁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이 사료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천이 지은 이거 고추가 없는 부분이죠, 이분이? 아니죠. 고추가 없는 게 아니라 고환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정확하게 네, 얘기한 네. 거죠. 네. 제가 좀 저렴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열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선 열전. 여기에 이제 이 그 고조선과 관련된 얘기가 위만조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한나라와 이 위만조선의 전쟁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고 네. 여기서 오늘날 논쟁이 되는 폐수와 왕엄성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봅시다. 이 소위 주류학계에서는 이 폐수를 대동강 그리고 왕엄성을 오늘날의 평양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부총장 대학원쟁을 지낸 이 유명한 분이죠. 윤내연 교수. 이분은 왕엄성이 평양이 아니라 북경 근처에 있는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성이다. 네. 그리고 폐수는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난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이게 너무 지금 제가 사설을 너무 길게 써놨는데 다 제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사마천 사기 내용을 들여다보죠. 예. 사마천의 사기. 네, 사마천의 사기 내용에 나오는 조선 열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성삼재 씨가 쓴 책에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무슨 근거냐면은 폐수가 대동강이나 청천강이 아니라 네. 왕엄성이 그리고 평양성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네. 폐수까지를 경계로 하여 연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 거냐면은 이 고조선과 한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국경, 둘이 싸움박질한 국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이제 여기 보면은 폐수를 경계로 해가지고 고조선과 한나라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한나라 진영에서 볼 때는 폐수를 건너기 전에 바로 전에 요동의 옛 요새가 그러니까 한나라 쪽에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가지고 구축을 했다는 얘기인데 현재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동강이 요새가 아니라 이 요동의 일부 지역에 이 폐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폐수를 건너기 전에 바로 전에 요새가 있으니까.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요동 옆에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동은 이제 랴오뚱반도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부근 어딘가를 그 부근.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사마천 사기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만이 망명하여 위만이라고는 사람 이름이죠. 네. 중국에서 배수라던 위만이 망명을 해가지고 무리 한 1000여 명을 모아서 상투를 틀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쪽 입장에서 이제 고조선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이의 복장을 그러니까 한민족의 복장으로 동쪽으로 상투를 틀고 한민족 옷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가지고 걔는 서쪽에 있으니까 네.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를 나서가지고 폐수를 건너서 네. 진나라의 옛 빈 땅에 있는 위쪽과 아래쪽에 요새의 거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략하고 왕업에 도읍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만이 폐수를 건너가지고 진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옛 나라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진시황 때의 그 그렇죠. 진나라 예. 얘기인가요? 아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 더 전이군요. 옛날 그 진나라 전이군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전이군요. 예, 예, 예. 네. 그 중국 발음으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진짜가 한자는 다른데 똑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그 옛날 그렇군요. 진나라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예. 그 옛날 진나라의 옛 빈 땅에 있는 위쪽과 아래쪽 요새에 거처했다라고 돼 있는데 네. 만약에 폐수가 대동강이면 네. 위만이 대동강을 건너가지고 이 평양 부근인 왕엄에 도읍을 한 것이 되는데 네.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한해 징영에서 봤을 때는 이 평양 위치는요 대동강보다 그 청천강을 건너서 대동강에 이르기 전에 평양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폐수인 대동강을 건너서 도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양성은 대동강을 건너기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고 위만이 망명한 곳이 진나라의 옛 빈 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만이 여기 이 왕엄에 도읍을 하기 이전에 대동강 이남이나 청천강 이남 같은 이런 쪽에 진나라가 정복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이게 사료로 있는 거예요. 유일한 사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진나라는 바로 진시황의 그 진나라가 맞네요. 그죠? 아, 그런가요? 예, 그 진나라가 멸망하고 예. 그리고 한나라가 쓴 거니까. 예, 그렇기는. 예. 그리고 저 료동 요하는 예. 바로 랴오뚱 반도에 있는 그 요하강, 랴오허강, 예. 예, 그 서쪽을 요소라고 하고 예. 요하강이니까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예. 이게 복잡한 게 네. 이 요동이라는 그 단어도 여긴 안 나오지만 이게 지역마다 흔들리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평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요것을 딱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하기 힘든 게 예, 그런 차원이 있어요. 제가 이 진나라를 이 한자를 조사했어야 된 건데, 네,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어설프게 나는 기억으로는 이 진이 그 한나라 그 진시황이 만든 진자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진나라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그게 말이죠. 예. 진나라는 사실 진시황이 다스리기 전에도 진이라는 그런 게 예. 있었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후국을 거느리고 예. 있었죠. 예. 총나라 같은 경우도 예. 그 제갈공명이랑 유비가 가서 총나라를 세웠지만 예. 예전부터 거기를 파촉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예, 땅이라고 그래서 예, 그랬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아마 이게 뭐 그 진나라일지 아닐지 예.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거든 저거든 간에 예. 거기를 점령했던 적이 음. 다른 사료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게 키포인트군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조선열전에 나오는 다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글 올리는 거면 천자한테 올리는 거죠. 글을 올리고 천자를 뵙고자 하면 한나라 왕을 얘기하는 거죠. 네. 황제. 또한 그 가로막아서 쉽게 위만조선이 가로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고조선과 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아. 중간에 이제 길목을 탁 틀어 막아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니까 자기 이제 무역을 중개 무역을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커미션 좀 받고 네네. 중개를 좀 받고 네네. 통행세 받고 이랬겠죠. 짜증 나가지고. 음. 근데 이제 이 얘기에 의하면 이제 고조선이 한나라의 주변 국가 왕래를 방해했다. 통행세 받고 막 이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고조선이 주변 국가와 한나라의 왕래를 방해하려면 한나라의 교통요도를 막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대동강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대동강은 이 조선 반도의 저기에 있는 건데 막을 게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사실 고조선이 여길 막으려면 만리장성 부근이나 이 요동의 길목에 있어야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동강에 폐수가 있으면 그리고 고조선의 왕엄성이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안 되는 내용인 거죠. 당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파 이거는 이제 그 한나라의 부하 그 사신 이름인데 서파가 이제 그 고조선이랑 교섭을 하고 서파가 이제 돌아오면서 국경의 폐수에 이르러서 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신을 전속 나온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이고 아하. 조선의 비왕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의 어떤 관직명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조선의 사신이죠, 이 사람도. 조선의 이 비왕 장을 찔러 죽이고 네. 폐수를 건너가지고 말을 바닥바닥바닥 달려가지고 요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조선이 서파에게 원한을 품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불시에 공격해서 서파를 죽였다. 보복을 했다는 네, 얘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인즉슨 한나라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 폐수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고조선이랑 건너가서 교섭하고 돌아오는 찰나에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이 말로 따그닥따그닥해서 이제 금방 닿은 거니까 네. 이 먼 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조선은 또 이 서파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원한을 품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불시에 공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 아하. 거리를 불시에 공격하기 힘들죠. 그렇겠네. 바로 이 폐수를 놓고 좌우에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불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천리길을 달려서 기습했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폐수를 놓고 좌우에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폐수가 대동강이나 청천강이라고 하면 그리고 왕엄성이 평양이라고 한다면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으로 장기간 원정 준비를 해야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폐수를 넘어서 불시에 침략을 했다.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평양에서 요동으로 만약에 침공을 하려면 압록강뿐만 아니라 강을 여러 개 건너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불시에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봐도 왕엄성이 평양성이 될 수가 없고 폐수는 대동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자가 죄인을 모집해서 조선을 치게 했다. 이게 가끔 이렇게 죄인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을 세우면은 죄를 사해 주겠노라.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예. 있죠. 예. 아, 예. 기침하십시오. 네. 아, 죄송합니다. 물 먹다 살에 걸렸어요, 방금.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이제 침공한데 이제 이게 장거리 원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네. 이 한나라 군대가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죄수들로 구성된 특공대가 있었는데 보통 그 당시 이제 여기 보면은 조선일전에 5만 명 정도를 동원했다고 나와요. 죄수 5만 명? 죄수 5만 와, 스케일 크네요. 뭐 이것도 솔직히 알 수가 없죠. 그 당시 사마천이 뻥을 쳐가지고 많은 거를 5만 명에다.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네. 그보다 몇백 년 뒤에 네. 계백의 결사대가 네. 5천 명이었고 네. 그에 맞서는 신라군이 네. 5만 명이잖아요. 아, 하긴. 그러니까 총병력이 5만 명이라는데 신라군 같은 네. 경우는. 근데 이 한나라는 죄수들로만 구성된 게 5만 명이래. 나라 스케일이 다르군요, 확실히. 예. 그 죄 감옥 그럼 미국의 버금가는 그 범죄 국가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그 감옥에 득식을 하다던데 사람들이. 그러게요. 예. 근데 아무튼 이 고조선이 이 당시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침공할 당시에는 만리장성을 두고 흉노랑도 대립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죄수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예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물자도 보급해야 되고 이 막대한 인력의 차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게다가 흉노랑 이렇게 빈번하게 전쟁을 하던 시기였고 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죄수를 5만 명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먼 원정 부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맞다. 죄수들을 예.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총알바지 비슷하게 예. 국경 근처에 배치해서 예. 그 살아 돌아오거나 공을 세워서 예. 죄를 사여주면 좋은 거고 예. 아니더라도 죄수들이니까 그렇죠. 좀 가벼이 그렇죠.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행정력을 한다면 또 이제 낭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경 근처에 그 장성 근처에 배치할 텐데 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장거리 원정을 떠났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또 그해 가을에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제나라 지역이겠죠. 이건 제 지역.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도 제나라가 있었으니까 네네. 제 지역에서 발해로 배를 띄워 여기서 발해는 그 발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가 아니라 그 바다 이름. 예, 발해만 입고 있었던 그 발해. 발해로 배를 띄워 바다를 건너게 하였으며 와, 이런 네. 내용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기록이래요. 저야 뭐 지리에 등통하지 않으니까 여기 설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대동강이나 청천강 쪽으로 항해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결정적 기록이랍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제나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산동반도인데 산둥반도죠. 예. 네. 이 발해는 산동반도 왼쪽에 있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산동반도보다 더 먼 쪽에 있는 네. 바다인 거예요. 만약에 한해 수군이 대동강이나 청천강 쪽으로 항해를 떠날 거면 도대체 이 발해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아. 오히려 훨씬 가까운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지 그렇게 먼 곳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긴 항해를 하진 않았을 거다. 네.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산둥반도가 있는 데가 제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요동도 아니고 칭다오라든가 요소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 톡 튀어나온 데서 예. 발해로 배를 띄웠다는 것은 그 위쪽으로 예. 띄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위쪽으로 띄웠는데 평양에 있는데 왜 위쪽으로 띄워? 그러니까요. 오른쪽으로 예. 띄워야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산둥반도에서 띄우려면 대동강 쪽으로 띄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띄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서해 쪽으로 띄워야지 예. 발해 쪽으로 띄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요서 쪽이 어디였다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상대적으로 산둥반도에서 발해만 쪽. 예. 그건 그 위쪽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발해, 걸 예, 발해라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 예. 예. 역시
항상 느끼지만 박학다시 가지고. 아니 이거는 지도만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전 지리에 너무 약했어요 옛날에. 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산동반도가 어디고 무슨 요동반도가 어디고. 오늘도 보면서 확인하고 나왔어요. 제가 까먹을까봐. 아 저는 그 지리를 좋아해요. 아 지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저는 복매운탕을 안 먹고 복지리를 먹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맞다. 네, 허니버터칩 죄송합니다. 맛있으셨어요? 어땠어요? 아 실은 맞아 지난주에 저한테 예,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때 방송 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예. 소파에 웬 어린이가 누워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우리 보이스비 그네셔스 예. 라디오 소설 예. 녹음하시는 분들 성우분 중에 한 분의 그 아이인데 아파갖고 길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선물하셨구나. 예, 그래서 가다가 요걸 주면은 좋아하겠구나. 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갖고 딱 보여줬더니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일어나더라. 그래갖고 그냥 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째 그런 일이. 안 그래도 오늘 오면서 제가 들러가지고 좀 하나 더 한번 사와볼까 생각했는데 드셨을 것 같아서 안 사왔는데. 아이, 사올 걸 그랬네. 죄송합니다. 선물 받은 것은 그냥 제가 아니, 먹었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선물 많이 돌려요. 아. 원래 선물들은요, 여러 군데를 돌아가지고, 그 정착지기를 떠돌다가 어디 꽂히더라고요, 보면은. 예. 한 군데 가진 않고. 아이고, 이건 딴소리였고. 계속 지금, 네. 이 조선의 위치가 대동강 쪽이 아닐 것이다라고 한 증거를 하나씩 사료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선열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무리 1만여 명이 무기를 지니고 막 폐수를 건너려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오니까 조금 이따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네. 역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동강이면 바로 이렇게 건너 가지고 왕엄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엄성 대동강이라고 하면은 평양성은 가기 전에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대동강을 폐수로 했을 때 지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조선열전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우거는 오로지 성을 굳게 지키고만 있었기에 수개월이 지나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는데 우거는 이제 그 고조선의 장수 이름이겠죠? 신하 네. 이름이고. 네. 이 한나라가 다른 국가와 보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원정 출정할 경우는 보통 보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 몇 개월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의 요새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식량도 많고 이럴 거잖아요. 네. 이미 거기다 다 준비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 원정을 갈 때는 너무 그거 식량도 이동시켜야 되고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요새를 쌓아놓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는 보름을 넘기지는 적이 별로 없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수개월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냐면은 요새 가까운 곳에 왕엄성이 있었다. 계속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지리적인 얘기. 네. 그렇군요. 야, 이거 지겹다 너무 계속 나오니까 다 줄여야겠다. 제가 오늘 결정적인 얘기 몇 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정적인 얘기 이제 몇 개만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건 해야겠다. 나중에 이게 중요하게 나오는 아니면 거라서. 그 분량을 네. 늘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그렇죠. 하십시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투비 컨티뉴도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투비 컨티뉴도 하면 네. 되는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또 조선열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선 장군이 한나라 장군이죠. 누선 장군 역시 병사가 열구는 여기 지역 이름입니다. 네. 열구에 이르렀을 때 마탕이 좌장군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 좌장군은요 누선 장군과 합류해서 같이 싸울 또 한나라 장군이었어요. 네. 이 좌장군을 기다려야 함에도 제멋대로 앞서서 서두르다가 죽고 잃어버린 병사가 많았기에 당연히 주살되어야 했으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죽어야 했으나 속을 바치고 서인이 되었다. 속이를 바쳤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벌금을 내고 이제 서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강등돼서 백의 종군했다 이 얘기겠죠. 네. 예. 이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논공 행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누선 장군이 사실 차명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벌금을 내고 서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한나라가 사실상 고조선과의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겼으면은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한나라가 이겨가지고
네. 고조선이 멸망되고 거기다가 한나라의 군현 4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여기서 나중에 그 얘기까지 나와요. 한사군이 실제 실존했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네. 이 보면은 이것은 여기서 이제 누선 장군이 죽을 뻔했던 것은 사실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농공행상에서 이제 끽 당하려다가 이제 돈 내고 사는 거잖아요. 네. 이 누선 장군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열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육군인 좌장군 부대를 기다려서 합류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 기다리지 않고 싸우다가 병사 다 죽였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열구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국의 후대 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사마천 조선 열기에다가. 네. 이 소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대요. 열구라고 하는 것은 현의 이름이며 한나라가 군현제니까 군에 속한 현이겠죠. 열구현. 네. 현의 이름이며 바다를 건너면 가장 먼저 다다르는 곳이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바다에서 만약에 이제 청천강이다. 이 만약에 그 폐수가 청천강이다 하면 이 바다에서 청천강 근처로 접근할 경우는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오늘날의 박천이나 운천 부근이라고 하는데 이 박천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박천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판문점에서 서울 거리보다 더 멀다고 해요. 아, 지리적으로. 그렇군요. 예. 네. 만약에 한나라 수군이 바다로 이제 침공해가지고 육군과 연합작전을 벌릴 요량이었다면 청천강보다는 대동강으로 침도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폐수는 이것은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청천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폐수가 대동강으로 했을 때는 너무 안 맞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폐수는 청천강이다. 그래서 예. 청천강을 지나서 평양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얘기에 따르면 폐수는 청천강도 될 수가 없고 압록강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요하강, 예. 그러니까 랴오호라고 한다면은 예. 요하라고 한다면 말이 된다. 예. 말이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폐수가 어딘지를 놓고 한국 학자나 중국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폐수가 대동강이라는 주장과 폐수가 중국 만리장성 부근에 있는 나나 아니면 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한 건데 네. 사실 이 고려 시대에도요. 이 대동강을 폐수라고 불렀던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동강과 평양의 지형을 머리에 그리면서 사마천 사기 기록을 꼼꼼히 읽으면 폐수가 이 대동강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 폐수를 중국의 난하나 요하다라고 생각해 놓고 이 사마천 사기 기록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군요, 정말. 예. 예. 그래서 그 사마천의 사기가 그야말로 사기가 아니라면은 사기를 믿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거에 의하면은 예. 폐수를 아무리 봐도 한반도에 있는 그런 뭐 청천강이니 대동강이니 압록강이니 예.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는 요하에 대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사마천 사기를 사기를 정리하는 게 좋겠군요. 진지한 사료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그 폐수도 그렇고 요동도 그렇고 이렇게 같은 명칭으로 다른 위치를 불렀던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평양만 하더라도 대동강 유역에 평양이 있었고 요동에도 평양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흉노 부족장 유연이 황제를 칭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평양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같을 뿐 각기 다른 곳에 위치했던 평양도 있고 요동도 있고 폐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천강이 폐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왕엄성은 평양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이 또 사리에 안 맞는 사료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은 수경주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근데 보통 이 사료가 재밌는 게 낙랑군, 그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 평양 지역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수경주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경주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북위 시절, 북위라고 하는 게 남북조 시대잖아요. 위진 남북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한나라가 망하고 후한이 망하고 말이죠. 네.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우리의 그 고3국 시대 예. 이때에 해당하는 거죠. 위진 남북조 그렇죠. 시절. 네. 서기로 치면 100년도 안 된 그 한 20몇 년 이런 시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일걸요. 그 다음인가요? 아, 제가 이 지리에 약하고 이런 거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통일신라 이전. 통일신라 예, 이전인가요? 예, 이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렇구나. 예, 우리 둘 다 그 망신을 당하지 않는 솔직히 제가 망신당하는 거죠. 위진 남북조. 예,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지리에 너무 약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삼재 씨의 책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제어의 예. 지식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 재밌습니다. 북이 시절에 이제 학자였던 역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하천 한 40몇 개를 갖다가 위치를 이렇게 적은 지리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폐수에 대한 설명이 이 다음과 같이 나온답니다. 그 네. 내용이 뭐냐면 수경주에 나온 내용이 이래요. 폐수는 낭랑은 군이죠. 낭랑군에 있는 누방현, 군현제니까 누방현에서 나와가지고 동남쪽으로 임폐현을 지나 네. 동쪽 바다로 들어갔다. 동쪽으로 동쪽 바다. 이제 동쪽에 있는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서쪽이 만약에 아니고? 네. 낭랑현이 평양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쪽 강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는 바다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서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두가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의 서해안을 끼고 있는 강 중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강이 없습니다. 동쪽 바다로. 그런데 이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강은요, 사실은 중국의 나나 부근에서 찾아야 된다고. 난하가 어딘가? 나나가 이제 그쪽이겠죠. 요서 쪽이나 뭐 이런 그쪽에. 쪽에. 예. 예. 그래서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료로 쓰는 게 수경주인데 네. 이 수경주에 나오는 사료조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는요, 이 수경주의 저자가 서쪽이라고 쓸 걸 동쪽으로 잘못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어느 사료는 맞고 네. 사료의 어느 부분도 맞고 어느 부분에 얘가 오타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무지 이런 네. 그 고조선 얘기하는데 이런 조선스러운 고조선 얘기하는데 이런 네. 조선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유라시아 대륙을, 그리고 수메르 문명을 우리가 다 경영했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 설명한 건 맞고, 나머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사료는 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개를 놓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그럼요. 하죠. 예.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국수주의 사관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반대로 지나치게 남의 그 견해를 쫓다 보면은 네. 그야말로 자학적인 사관에 그렇죠. 빠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김상태 저자, 그러니까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를 쓴 김상태 저자의 그 말, 환바와 식바 사이에 그 칼춤이 난무하는 곳에서 제정신을 차리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다. 이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네. 합리성,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정신을 잃게 된다. 네. 그 얘기를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왕엄성, 평양이 왕엄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고대 학자들에게서도 굉장히 논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이 중국 학자들이 수경주의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좀 증보한 수경주소라고 하는 이제 또 문헌을 썼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왕엄성에 대해서 그 당시 이것을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던 조일청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가 쓰여 있는데 이 조일청이라고 하는 학자는 수경주 내용을 엄밀하게 따져 보니까 네. 도대체 지금 있는 그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왕엄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 조목조목 4가지 이유나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옮겨오진 않았는데 네. 18세기의 중국 학자들조차 이 수경주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동강이 폐수가 될 수 없고 평양이 왕엄성이 될 수가 있는 걸 중국 학자들이 썼다는 거예요. 18세기 중국이라고 하면 청나라 청나라죠, 때고 그렇죠. 또 18세기 중국이라고 한다면 청나라의 최전성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강희제, 옹정제, 예. 권융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예. 그 중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런 시대에 예. 그 뭐
국력만 센 게 아니라 당연히 문화와 학문도 융성했겠죠. 예. 그때 등장한 학자들이 그 연구한 거라고 하면 어설프게 연구하진 않았을 거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오늘 뭐 그래도 열심히 얻어보니까 오늘 할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 남았는데. 네네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분분하는 가운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논쟁의 백미가 이거래요. 사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조선과 한나라가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내용 사마천이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썼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한나라가 과연 이겼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나라의 군대는 그 고조선의 왕엄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 한나라가 전투에는 진 거예요. 전투에는 졌는데 이 고조선을 어떻게 이겼냐면은 고조선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항복해 왔다. 아하.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왕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뭐 투항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네. 그 한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고조선이 승리한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반증이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좌장군 휘하에 있었다. 아까 두 개 누선 장군이랑 좌장군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 중에 좌장군 휘하에서 이제 보병을 맡았던 이 보병의 우두머리인 마늘 다자를 쓰는 이 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군사들을 잘못 통솔했다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어요. 와, 우리로 따지면 포병이 아닌 보병 장군이. 책임자가 예. 이제 목이 달아났고 네. 그리고 이 육로로 침공을 한 선발대가 있었는데 네. 선발대인 이 좌장군의 군대 그리고 바다를 통해 침공한 누선 장군의 전과가 신통치 않자 한무제는 위산이라고 하는 자기 새로운 부하를 시켜가지고 전선에 또 새로 투입을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새로 추가되는 이 위산 군대는요. 아까는 이제 죄수로 비정규군을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위산 군대는 쉽게 얘기하면 최정예 군이었대요. 황제 직할에. 아하. 근데 이제 이 위산이 이제 이 황제 직할 최정예군을 데려가 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폐수를 건너보지도 못하고 회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무제는 또 이 위산도 처형을 합니다. 폐수를 넘어보지도 못했어. 국경도 넘어보지 못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똑같군요. 무슨 이유인지 국경도 못 건너가고 이제 회군을 해요. 오. 예. 별다른 이제 정과를 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위산에 이어서 한무제는 제남 지역에서 태수를 하던 공손수를 파병을 합니다. 오. 이 고조선을 침공하라고 추가 파병된 이 공손수는요, 이 도리어 아군 장군인 누선 장군을 체포해요. 아니 왜 그래? 아마 뭐 명령 위반 뭐 이런 거였겠죠. 아. 체포를 해. 근데 또 이 보고를 받은 한무제는요, 이 공손수도 처형을 해. 아이고. 완전 이게 전쟁이 잘 되고 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게다가 한무제, 전한의 한무제 같은 경우는 그 한나라 시대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굉장히 명군으로 유명한. 예, 명군이고 뭐 그때가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예. 무제가 장건을 시켜서 예. 자, 저 서역을 서쪽을 한번 개척해 봐라. 예. 라고 보내기도 했었던 예. 그 중국의 역사상 진시황만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꽤나 유명했던 예. 그런 그렇죠. 황제였잖아요. 한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꽤 전성기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이 왕이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이렇게 이제 1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고조선 장수를 생포하거나 사살한 전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건 왕이 직접 파견한 장군들이 차례로 죽는 거예요. 처형당해가지고. 예? 전쟁에서 패했다면,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다고 해서 또 그 참여했던 장수를 죽이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뭐 강등을 시킨다든지 이러지. 아무리 줄줄이 그 목을 국법이 엄하다 하더라도 보통의 정과를, 그러니까 보통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그렇죠. 죽이지까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목이 따였다는 것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고 진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 군대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전쟁 후의 상황이에요. 네.
전쟁이 이제 딱 끝나면은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상을 주거나 네. 표창을 하고 이제 뭐가 안 좋으면 이제 뭔가 좀 벌을 주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 한 명인 좌장군은 사형을 당하고 또 다른 장군인 누선 장군은 죽지는 않지만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관직을 박탈당했어요. 이 승리한 장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취급을 안 할 텐데 사실상 이 두 장군이 모두 징계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모양새가 된 거 보니 사실상 고조선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의 조선열전,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을 보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평정하고 4개의 군, 즉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이 한사군의 이름, 아까 얘기했던 뭐 낭랑, 그런 임둔, 이런 그 한사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서, 그러니까 반고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한서라고 하는 역사서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건 후한시대 그 저술대 책. 그렇죠.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기 한 100년 전, 0년부터 100년 사이, 그 사이인 거죠. 예. 아까 제가 이거랑 착각했어요. 이 연도를.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지어진 건데, 사실 이 한서의 고조선 기록을 보면요, 사마천 사기를 거의 베껴 썼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 한사건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여기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이 진번, 임둔, 낭랑, 현도 같은 한사군의 이름이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사군이 실체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다른 사료에서 찾기가 힘드니까 그 이전의 사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사군의 위치를 놓고도 여러 가지 사료가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손병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다양한 설을 병렬적으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동강 주변에 한사군이 있었더라고 그것만 가르쳤잖아요. 맞아요. 네. 예, 대동강 유역에 한사군이 있었고 낙랑군과 대방군이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뭐 황해도 지역이랑 뭐 평안도 지역이 이렇게 있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낙랑에서 발굴된 철기다 그러면서 예.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제후국을 거느렸었고 사실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중국 접경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후 책임자를 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불과한 것인데 중국이 거기랑 싸워서 거기를 점령한 것이고 나머지 제후국들은 멀쩡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 단군 조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 조선,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위만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그게 마치 고조선 전체인 것처럼 얘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부분은 연나라와 서로 이렇게 패권을 다투었다. 예. 라고 하는 연나라의 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고조선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고조선이라고 예. 한다면은 감히 연나라와 멀죠, 사실은. 네네네. 예. 그래서 지나치게 수구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적규정 시각으로 예. 환단고기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사관에 의한 예. 하필이면 그 근대사학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예. 일본 식민지 기간에 성립이 된 거였으니까 예. 그걸 맹신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렇죠. 라는 그런 예. 더군다나 사마천의 사기를 거의 베껴다 썼던 그런 반고의 한서에 예. 보면은 여기에만 그렇죠. 그게 그때부터 해서야 그냥 비로소 이제 그 4개의 군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진번, 임둔, 낙랑, 예. 현도 예. 사군 얘기가 예.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를 열심히 읽다가 사실 낭랑이라고 하는 그런 또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우리나라 강원도쯤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낭랑이라고 하는 이 명칭조차도 과연 한 곳을 얘기하는 걸까?
이 낭랑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곳에 산재 있었다. 뭐 하여튼 복잡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다음 주에 더더욱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임승수 좌변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